소리 들리네. 펑션. 그다음에 스피커 어디 있어요? 스피커. 녹화한 거 말이에요. 편집돼요? 네, 녹화하고 네. 아, 여기 있어요. 우리 단톡방에 저기 뭐야 일정 있죠? 찾아가지고 이거 맨 위에 보면 선생님 올리시고 있잖아요. 그거 있어요. 공지글 방송이고. 위에 보시면 있어요. 저기를 화면을 보고 얘기하는 게 맞지 않나? 어차피 우리 보이지. 화면을 보면서 얘기를 하자고. 근데 당신이 안 보여. 자꾸 왼쪽으로 더. 오유정 쌤이 오유정 쌤이 아, 네. 아, 잘 저희 소리 들리세요? 네. 화면을 들어오실 수는 없는 거네요. 그러면은, 소리는 업무용 PC? 카메라랑 마이크가 없어요? 그렇구나. 그럼 저희 소리는 잘 들린다는 거죠? 어떻게 들려요? 이어폰으로 듣고 계시는군요. 그러면은 여태까지 저희들이 했던 얘기 다 들으셨겠네요. 네. 그러면 저 최전생이 저 가운데로. 안 보이시니까. 저쪽. 안 보여도 되는데. 아이고. 저쪽. 지금 다 보이는 거죠? 네, 생님. 네, 반갑습니다. 네, 저희 핸드폰으로 들어오셔도 되는데, 그냥 그게 편하시겠어요? 아니면, 네, 저희들이 이야기 나누는 거가 잘 들리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저희가 녹음을 녹화를 할 거긴 하거든요. 사무실에서 하시는 거라서 참가가 어려우시다고. 그러면 저희가 그냥 편하게 진행을 할게요. 지금 참여하시는 거, 네네. 그래서 저희가 하는 거를 그냥 저기 참여하시고 나중에 저희가 녹화본 다시 드릴게요. 말하는 중에 안 들어. 이쪽으로 부르시죠. 네. 그러면, 네. 그래요. 오케이. 네. 그러면 내가 이렇게 하면 되겠지? 혹시 질문하고 싶으신 게 있으시면 제 문자로 여기다 문자로 올리시면 되지. 여기다 문자 제가 못 볼 수도 있어서 질문 하시고 싶으신 거 있으시면 문자로 남겨주세요, 선생님, 오유정 선생님. 네, 정리해서 주신답니다. 네, 그래요. 오, 가까워졌네? 목소리가 안 들어간다고 이렇게. 그래요. 좋습니다. 그래요. 아이고, 수고 많으셨어요.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저희가 허진생님이 아직 못 오셨는데 조금 늦으실 것 같고, 일단, 저희들이, 갔다 왔던 여러 가지 상황들과 평가들을 좀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일단은, 이제,
그 오프터 레코드가 아닌 온 레코드이기 때문에 약간 걸러서 걸러서 이야기를 조금 해주셔야 될 것 같고 나중에 오 선생님 나가시면 그때는 이제 오프터 레코드 얘기하는 것으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구글 설문지를 돌렸었잖아요. 그래서 이야기를 조금 나눴는데 그 내용을 좀 중심으로 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또 생각나는 것들 나중에 이야기를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구글 설문지를 했었던 내용을 우리 선생님께 조금 공유를 해드릴게요. 문자로 지금 오준 선생님 문자로 저희가 수업 평가회 했던 설문지가 있습니다. 거기 들어오시면 저희가 했었던 그런 그 질문들이 있으니까 그것들을 좀 보시고 이야기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첫 번째 질문은 수업에 적정한 아동은 몇인가요? 라고 하는 건데 일단은 돌아가면서 뭐 소개부터 먼저 해야 되겠죠? 네,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저는 구리시하고 평택시에 나갔던 최재훈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우리 다 어울림하고 우리 지역 아동센터에 나갔던 김미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구리시의 행복아동센터에 같이 나갔던 이경희라고 합니다. 네, 저는 구리시 종합사회복지관 외 두 곳, 미스타트 까지 해서 세 곳 갔다 온 정혜영이라고 합니다. 저는 구리시 가을센터에 다녀온 조상은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행복아동복지센터 다녀온 김지숙입니다. 네, 지금 저희가 갔다 온 장소들을 제가 또 공유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장소를 다녀오신 분들이 계시고, 이제 옆에 보시면 비고란에 이름이 있는데, 지금 제가 공유했었던 거에는 이름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예명이 아니라서, 그래서 이름으로 이렇게 얘기를 좀 해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저는 오명화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이제 첫 번째 저희가 했었던 그 질문인데요. 아동이 이제 수업에 적정한 아동은 몇 명인가라고 하는 그런 것을 좀 여쭤봤어요. 그래서 저희가 뭐 10명, 15명, 20명 상관없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저희가 7명이 총 수업을 진행을 해주셨는데 57.1%가 아마 네 분인 것 같아요. 네 분이 15명 말씀해 주셨고 그리고 아마 세 분이 지금 10명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 인원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10명이라고 15명이라고 하셨던 분 누구세요? 저요. 15명. 네, 15명. 얘기 좀 해주시죠. 어떠셨는지. 왜 15명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저 같은 경우에는 행복 여기 아동이식 센터의 아이들이 이 정도 모였던 것 같아요. 14에서 16명. 그런데 그 그룹이 저는 물론 2명이 들어가서인 것도 있는데 제가 만약에 혼자 갔더라도 거기 선생님들이 아마 보조를 잘 해주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4명씩 네 테이블이 꽉 찬 느낌에 간혹 8명씩 수업하는 것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서 저는 15명 정도가 적절하다. 한두 명 정도는 왔다 갔다 할 수도 있고 출결 상황에 따라서 그래서 한 15명에 체크한 이유 중에 하나는 본인이 이제 그렇게 수업을 네. 하셨다는 거죠. 별 어려움 없이 진행을 한 것 같다. 그래요. 15명 체크해 주신 한 분만 더 이야기를 좀 들어볼까요? 그러니까 보드게임 보통 4인 기준으로 나오는 보드게임이거든요. 그러니까 4인이 한 게임을 할 때 제일 재밌는 거죠. 근데 이제 짝수로 나와야 돼서 그래서 그러니까 그래도 이렇게 한 테이블 정도 도는 게 아이들도 서로 옆 테이블은 어떤지도 궁금하고 그러니까 자기네 게임 하면서도 테이블 정도 도는 게 가장 적정하지 않나 싶어서 선생님 한 명 더 갔을 때 세 테이블이면은 10
2명이네요. 12명 정도, 15명 정도의 그 특별한 이유는 그 10명은 이제 좀 적고 15명 중에서 이제 오고 가고 하는 게 있으니까 이제 오차가 있으면 15명 정도를 잡으면 꽉 찼을 때는 꽉 찬 대로 하고 또 빠지면 빠진 대로 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빠진 친구들이 많다 보니까 15명 정도로 잡아놔야 조금 이제 원활하게 이제 왜냐면 너무 적어도 게임을 할 수가 없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2테이블을 나눌 수는 없고 1테이블로 할 수 없는 게임이 있어요. 그러니까 4명이 딱 기준돼 있으면 팀을 나눠주면 되긴 하는데 이제 그럴 경우에 또 팀을 나눠야 되고 그런 경우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래요. 그 지금 이제 그 프로 이야기는 이게 이제 15명이라고 신청을 했는데 간혹 가다가 이제 안 나오거나 그러는 사람들이 좀 있을 수가 있어가지고 그것들을 좀 감안해서 그런 것도 12명도 있고 지역 아동센터 특성상 그 수시로 뭐 학원을 가거나 뭐 하면서 계속 아이들이 빠졌다 들어왔다 그래서 15명으로 시작해도 그 인원이 끝날 때까지 그게 유지가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10명, 15명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그 지역아동센터 상황에 따라서 그 평소에 선생님들이 아이들과 좋은 유대관계를 맺고 또 아이들끼리 관계가 좋으면 형이나 언니들이 선생님처럼 돌봐주고 막 그러면 사실 인원은 그게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뭐 어느 순간에 막 너무 많이 와가지고 할 때 15명으로 정해버리면은 또 그렇잖아요. 근데 그 인원은 그러니까 결국은 그 센터의 상황이 저는 좀 중요하겠다 말한 것처럼 선생님들과 아이들의 관계라든지 아이들끼리 어떤 그런 관계가 따라서 제가 같은 곳은 좀 인원이 좀 많기도 했지만 기본적으로 선생님들하고 아이하고 그다음에 또 아이들이 좀 그렇게 앉아가지고 뭘 하는데 익숙하지가 않은 상황이어가지고 그런 곳은 좀 적은 인원이 좋은 것 같고 또 다른 분들 같은 경우 좀 인원이 많아도 될 것 같아서 그냥 일괄적으로 10명이나 15명이나 정하는 건 큰 의미는 없을 것 같아서 제 개인적으로. 제가 마지막으로 하면 저학년, 고학년일 때 좀 다른 것 같아요. 고학년일 때는 20명도 솔직히 혼자 커버 다 되거든요. 그리고 제가 갔던 미스타트 그 지역 아동센터는 워낙 단결이 잘 되고 4, 5, 6학년 중학교 1학년까지인데 선생님들 말도 잘 듣고 네 그게 있었고 저학년들은 15명이면 사실 2명이 가서 케어를 해야 돼요. 사실. 그리고 설명도 먼저 잘 해줘야 되고 그런데다가 그 수업 시간도 좀 영향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6시부터 7시랑 이동이 거의 없었어요. 다 그 앉아서 끝까지. 그래서 그 좁은 공간이지만 4시 모여 그러면 1분 안에 30초 안에 착착착 달리는 거예요. 저는 들어가자마자 안녕 얘들아 하고 바로 수업이 진행했거든요. 진짜 설명 없이 간단하게 진짜 1분 설명하고 바로 수업. 그리고 돌아다니면서 이제 설명해주고 막 질문하고 이런 자연스러운 분위기에서 실제로 저희가 하고자 하는 그 컨셉대로 다 됐는데 저학년은 그게 안 돼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맞아요. 저희 저학년이 많은 케이스였는데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지금 선생님 말씀하시는 그런 분위기였어요. 네, 그래서 저희가 저학년이 별로 없다 뭐 이런 것도 아니었는데 아이들이 막 이렇게 설명하면 턱 깨고 앉아가고 잘 듣고 척하면 척하고 이랬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저학년, 고학년 또 다를 게 아니라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그런 게 나오는 것 그래서 같아요. 5분 거리인데도 분위기가 다르고 거기 분위기가 다르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3, 4시, 2, 3시는 진짜 학원 열심히 가는 시간이라 이동이 많은데 들어가고 나가고 많은데 이제 뭐 저녁 먹기 전이나 이후에는 전혀 그런 부분도 있군요. 네, 그러니까 시간이랑 지금 저녁 먹고 난 이후에 간 사람은 처음이잖아요. 네, 유일한데 그 시간은 오히려 이동이 좀 덜해서 집중력도 좀 더 올라가요. 올라간 그런 부분들도 있네요. 끝나고 집에 간다는 그 생각에 더 집중해서 더 집중하고 애들이 고학년이니까 진행이 빨라요. 진행이 빠르고 나가서 놀기도 하고 연작으로 나가서 놀이터 가서 놀고 뭐 그게 되더라고요. 설문에 하나가 빠졌어요. 별 관계 없다 그것도. 그러니까요. 그런 부분들이 고학년, 저학년도 어떤 곳은 분위기가 또 잘 잡힌 곳들은 또 수업이 또 잘 되고 또 어떤 곳들은 또 그런 부분에서 차이가 좀 있는 부분들도 있었고 그리고
뭐 인원이 많아도 잘 되는 곳이 있고 또 많아서 또 더 힘든 곳도 있고 그래서 그 센터마다 참 어려운 여러 있는데 그래도 우리가 예를 들어서 만약에 내년에 뭐 타시에서 예를 들어서 뭐 옆에 있는 뭐 안양에서 수업을 요청을 우리한테 하잖아요. 하면은 자 여러분들 본인들 잘 양심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수업을 몇 명이 가능하다 생각하시나요? 아 그걸 센터에다가 그래가지고 본인이 요청한 만큼 우리는 분위기가 너무 좋으니까 우리는 20명이도 돼요. 이거를 할 수가 없다고. 할 수가 없어. 그 뭐냐면 우리가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몇 명을 신청하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약간은 조금 평균적으로 조금 잡아놓고 기본을 잡아놓고 약간 이제 얘기를 하면서 그거보다 많은 경우에 또 뭐 센터에다 좀 문의를 해서 이런 수업들의 경험들이 있으신지 그리고 아이들이 이렇게 조금 그런 수업을 하자고 했을 때 기꺼이 할 수 있는지 지금 맨 처음에 그 허드 선생님 갔었던 곳은 아이들의 수업 환경이 좀 달랐어요 처음에 그래서 어려움이 있으셨었는데 조금 그 얘기 해주시면 네. 저는 갔는데 한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전부 다 공부를 열심히 하면 금요일은 쉬는 날이었어요. 근데 쉬는 날인데 제가 금요일에 가니까 아이들의 불만이 너무 높았어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받을 생각도 없고 뭐 그리고 미리 이거를 선생님은 공지는 했지만 그냥 칠판에다가 아동 보드 이렇게만 해놓은 상태라 못 본 아이들도 있었고 그러니까 우리가 왜 우리 권리가 있는데 왜 우리가 이거를 이 시간에 이거를 해야 돼요. 선생님이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공부 열심히 하면 금요일날 쉬게 해준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게 아이들하고 선생님하고 되지 않은 상태에서 제가 가니까 저를 되게 막 이렇게 하기도 했고 예, 그래가지고 조금 그런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래서 결국에는 처음 간 날 이제 선생님이 저한테 아이들하고 이제 거의 자치회의를 하듯이 이제 모여가지고 이제 계속 그런 것들을 통해서 제가 이제 이거를 그냥 그대로 가져가면 아이들이 더 반박이 더 크겠고 안 하겠다 싶어서 그러면 이거를 하는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러면은 아이들하고 의논을 해서 그러면 이거를 제가 이 보드는 나는 하러 와야 되는 사람이고 이거를 해야 되니 그러면 놀이를 조금 섞어서 내가 이걸 풀어서 갖고 오겠다. 그러니 다음 주에 나를 듣고 한 번만 기다려 주고 참여를 해줬으면 좋겠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선생님한테도 그런 얘기를 해서 이제 보고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그렇게 진행했더니 훨씬 더 분위기가 예, 더 좋았던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것도 있었고 또 다른 곳은 거긴 또 연령대가 미취학 붙어 있는 지역아동센터니까 이게 폭이 너무 큰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자식으로 앉아서 하니까 아이들이 그냥 이렇게 누워 있거나 막 이렇게 해서 그렇게 수업을 진행하기가 너무 어려웠고 또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하다가 중간에 가는 아이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렇게 모듬을 짜놨는데 이 중에서 막 3명이 빠지니까 1명이 남아 있는데 선생님들은 이제 거기 안 들어오시니까 제가 여기도 갔다가 저기도 갔다 하기가 너무 인원이 문제가 아니라 힘들고 이 아이도 하다가 재밌게 하다가 그게 이제 끊기는 그런 상황이 자꾸 발생하고 이래가지고 그런 부분이 조금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근데 이 부분은 사실은 보드게임 상황상 예를 들어서 강의를 하면은 강의 중에 그냥 빠져나가도 사실은 상관이 없는데 보드게임은 팀으로 함께 이거를 플레이를 해야 되는 상황에서 이제 빠지게 되면 중간에 그렇게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하고 신청들을 하실 때 할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공통적으로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여러분이 거기 나갈 때 선생님으로 나가셨어요? 아니면 아동 인권 옹호가로 나가셨어요? 아동 인권 너무 예,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제 그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뭐 참여권 그런 거 얘기를 하는데 그리고 아이들한테 사전에 그 참여권을 부여하지 않았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렇지. 센터에서 일방적으로 아이들에게 그 시간을 일종의 그냥 일종의 강요를 한 건데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저희들이 뭐 다음에 할 기회가 있다면 사전에 센터하고 그런 얘기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아동 인권 교육을 아동 치매적인 요소로 저희가 진행을 하는 데가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제가 같은 데도 그런 부분들이 있었고 선생님들이 아이들이 진행하는 방식이라든지 그래서 사전에 센터하고 그냥 몇 명이요 이런 게 아니라 저 같은 경우도 갈때그
강압적으로 이제 첫 번째 구리시는 강압적으로 다 들어오고 있는데 평택시 같은 경우는 거기 좀 말이 통해서 일단 원하는 애들만 들어오게 하자. 그리고 현재 참여하기 싫어하는 아이들은 일단 우리가 놀고 있으면 그래서 일부러 테이블을 빼서 아이들이 노는 가운데 가서 저희가 보드게임을 했어요. 그러니까 관심 있는 애들이 하나 들어올 수 있도록 뭐 어떤 그런 다른 방식으로 아이들이 호기심을 갖고 접근할 수 있게 해야지 일방적으로 잘 못 놀아서 이거 하는 권리 저희는 이제 놀거리 때문에 간 건데 아이들이 놀고 있는 거를 싹둑 자르고 보드게임을 하라고 하는 건 모순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센터하고도 좀 협의가 필요한 것 같고 우리들도 단지 이게 그냥 보드게임이라고 하는 수업을 하라고 하는 사람으로 나가는 게 맞나 좀 싶기도 하고요. 그래서 한 가지 더 덧붙이자면 저는 이게 교육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안 하려고 보드게임을 만들었는데 우리 벌써 수업, 선생님 이거 다 이제 교육적인 내용 전제를 하는 거라 과연 그 단어를 쓰는 것도 맞나? 제가 이제 구리시 가가지고 아저씨라고 말했다고 저 센터한테 혼났어요. 어, 어. 선생님은 가리키는 사람이잖아요. 우리가 같이 놀려고 간 거지. 그러면서 내가 가면 자기들이 뭐 이거 다른 뭘 들고 왔기 때문에 선생님은 혼자 하고 가지만 그러면서 아이들 앞에서 선생님으로 하세요. 이렇게 나한테 야단을 치시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저는 좀 이 단어도 우리 사전에 좀 우리가 합의를 좀 해서 선생님이라는 단어를 쓰는 게 맞나? 전 수업이라고 생각하면 이건 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도 저희가 좀 정리를 해서 나가보면 어떨까? 주인 가서 저는 이제 이 초록하는 것도 많이 보고 배웠지만 그 시흥시에서 왔다고 알리고 활동력. 그러니까 내가 무하는 사람이라서 여기 왔고 너희들하고 보드게임 놀러 왔어. 그리고 저희는 실제로 초록, 영 이렇게 썼거든요. 그렇게 하든지 그렇죠. 이때까지 그랬더니 마지막 완전 최종적으로 마지막 한 날은 초록 가요? 막 초록 그냥 들어가자마자 와 초록 왔다 막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너무 되게 좋았어요. 예명을 쓰는 것도 참 좋네요. 그런 거 저희가 용어라든지 이게 수업이 아니라 놀이라고 하는 맞아요. 하다 보면 근데 막 쌤 막 이러고 난리 나요. 근데 어색하니까 영이라고 부르는데 근데 이거는 호칭이니까 존칭도 필요 없는 거야. 그냥 이름이야. 편하게 부르기 위한 거라고 설명해줬더니 그다음부터 잘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저도 이제 애칭으로 가가지고 아이들한테 얘기를 하는데 아이들이 이제 그게 익숙치 않은 거예요. 맞아요. 그 반말처럼 느껴지고 맞아요. 그래서 제가 얘기할 때는 나는 나나야 나나인데 너희들이 이게 불편하면 나나 쌤을 붙여도 되고 뭐 나나라고 불러도 되고 다 나는 괜찮아. 너희가 부르고 싶은 대로 불러. 이렇게 그냥 조금 열어놓고 그냥 하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선생님 하지 마. 선생님 해. 막 이것도 아니고 그래서 너희들이 그러니까 편한 대로 불러줘. 나는 나나, 그러니까 이름은 안 얘기하고 저도 애칭으로는 얘기하거든요. 네. 어쨌든 근데 교육이라고 하는 냄새가 풍기는 단어들은 지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저도 궁금한 게 제가 갔을 때 저희 지역 아동센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르치는 이제 그런 인식으로 저를 불렀다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어요. 왜냐면 따로 이제 아이들하고 그런 얘기를 할 때도 선생님 애들한테 아동 권리에 대해서 좀 알려주세요. 막 이러고 이런 것들이 되게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지역 아동센터에서 뭐를 원하는지 선생님을 원하는 건지 뭔지도 조금 파악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근데 사실 저희가 경기도 여성가족재단에서 두 분의 선생님이 오셔가지고 저희들하고 같이 플레이를 하셨어요. 3호 심신놀이터에서 하셨는데 그때에 저희가 이제 누누이 설명을 드렸거든요. 저희가 이제 이거를 가르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플레이하면서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이것들을 좀 습득하기를 바란다. 그래서 최대한도로 그런 것들을 좀 배제하고 했으면 좋겠다. 저희들 지향점들을 말씀드렸고 그것을 이제 시의 대표적인 센터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여러 돌봄 기관들을 또 묶어서 하시는 센터들의 기관분들이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한테는 설명을 했어. 설명을 했는데 지금 이제 얘기를 이제 들어보면은 이제 구리시에서 이제 각 기관들이 신청을 받잖아요. 그분들한테는 설명을 안 했어. 맞아요. 네. 그게 맞아요.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마 전달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비중 있게 그러니까 이제 안 다뤘거나 듣는 사람도
그걸 그렇죠. 필터링해서 들었거나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보통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수업을 하기를 기대하죠. 항상 그렇게 하니까. 그리고 예. 보통 지금까지 했었던 아동 권리 교육은 지역 아동센터는 거의 매년 듣는다고 제가 이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수업들이 이제 아동 권리는 무조건 수업 방식이었던 거죠. 권리는 수업으로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아마 익숙하셨을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는 저희들이 얘기를 했지만, 시작은 했지만, 거기 센터까지 전달하는 게 조금 어려웠던 그런 일들을 요번에 또 경험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다음에 또 이런 기회가 있으면, 신청하신 분들을 위해서 단 뭐 30분이라도 좀 설명을 조금 드리고,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이렇게 오실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좋겠다. 네, 그런 생각도 들고. 그러면 일단은 저희들이 수업을 할 때 몇 명까지 신청할 수 있다? 하면 좋을까요? 여러분? 열에서 15분 이렇게 좀 펼쳐놔야 될 것 같아요. 네. 10에서 15? 저도 열에 근데, 대해서 써봤거든요. 근데 그 지역아동센터라는 곳이 그 아이들이 이제 모여있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모여있는 건데 그 만약에 하고 싶은 애들이 15명이 넘어요. 그러면 못 들어오게 할 수는 없잖아요. 쟤네를. 그러니까 약. 예, 약이라고 그래서 하죠. 이제 뭐 보통은 뭐 20명 큰 데는 애들이 많고 적은 데는 애들이 좀 적고 그럴 테니까 그게 막 15, 딱 정해놓으면 좀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15명을 이제 어느 정도는 기본 그게 있어야 되니까 그렇게 잡고, 만약에 그 인원이 넘어가거나 이랬을 때는 그냥 주타임으로 그 지역센터는 그렇게 진행하든지 조금 그런 방법이 좀 있으면 그리고 꼭 좋겠어요. 희망하는 아이들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네, 저는 맞아요. 그런 아이들이 그게 강요, 1번이었으면 좋겠어요. 희망하는 아이. 그런 아이들 같은 것이 경우는 그게 뭔지 몰라서 희망을 한다는 게 저는 어렵다고 보거든요. 뭐 이렇게 어른들이 설명을 하지만 그게 뭔지 모르겠어. 아니면 적어도 뭐죠? 아이들 그냥 센터에서 그냥 집어넣는 게 아니라 저 평택 씨처럼 또 내가 신청했지만 또 당일날 또 마음이 바뀔 수 있는 거라 그 아이들이 수업처럼 무조건 다 들어와서 하는 게 아니라 일단 그 신청한 아이들 중에서도 당일날 하고 싶은 애들이 시작할 때, 그러니까 시작을 아이들이 원하는 아이들이 시작하고 그 다음에 또 자기가 보다가 재미있으면 들어오는 좀 아이들에게 최대한 선택권이 좀 주어져야 그런 유연함이 좀 있어야 아이들이 그 참여권이라고 하는 권리를 존중하면서 해야 되는 거지. 그 깡그리 무시하고 놀이를 근데 누구에게는 재미있는 놀이지만 누구는 강요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 말을 협택 씨가 했더니 그 센터 계신 분들 자기도 늘 그 딜레마 속에 빠진다고 하더라고요. 그치, 네. 너무 자연스럽게 어느 수업에 그냥 한 꼭지로 넣어버렸으니까 아이들한테 맞아요. 물어보지 않고. 그러니까 근데 저는 약간 저도 이제 그 고민이 됐던 게 뭐냐면, 그때 이제 아이들이 얘기할 때도 선생님이 알려주라고 했지만 애들이 그러니까 제가 너희들은 지금 이걸 억지로 내가 지금 너희한테 얘기하는 거는 오히려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이걸 안 하게 하고 다시 적기는 했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 이제 지역 아동센터도 마찬가지고 권리라는 걸 아이들이 알아야 되잖아요. 그럼 참여권으로 아이들을 보호해 줘야 되는 건지, 그 알아야 되는 권리에 대해서 그게 최선인지, 이 순위도 좀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네. 근데 이미 아이들이 보니까 저희 같은 데는 그 구리시 같은 경우 다 알더라고요. 4대 권리를. 왜냐면 상반기 교육을 어. 한 흔적이 있어요. 음. 직접 만들고 해서 필수라서. 네네. 그거를 알고 저는 이제 다른 형태로 접근을 하니까 애들이 반응이 좋았어요. 자고학년들이. 저희 같은 경우는 모르는 그래서 이제 그 처음에. 아이들에게 예를 들어 뭐 제가 했던 방식이 정답은 아니지만 그렇게 뭐 아이들 안에서 우리가 놀이를 시작하고 하나하나 들어올 수 있게 뭐 그런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아이들이 어떻게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하는지에 대한 경험치를 좀 공유하면 다양한 방식으로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아까 전에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희가 처음 갔던 데가 8명, 그러니까 9명 이렇게밖에 애들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 순간 도는 애들이. 그러니까 이제 장애 가진 친구들도 있고 뭐 있다고 하는데 정작 이제 수업을 들어오는 친구는 그 8명, 9명인데 그 중에서도 중간에 이제 가는 친구들이 있고 또 오는 친구들도 있으니까. 근데 보드게임도 또 룰을 좀만 알면 금방 들어와서도 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꼈다 빼졌다 하면서 그리고 또 잘 안 되는 선생님이 들어가서 그 자리를 메꿔주면서 그렇게 했는데 그 정도밖에 아이들이 안 될 때는
또 하고 싶은 아이들만 손들어서 하면 아무도 안 하겠다고 하면 또 음. 아무도 안, 물론 다들 가면 자기들 놀고 있었는데 뭐 보드게임이든 뭐가 누가 왔으면 애들은 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뭔가 선생님이 왔고 우리한테 뭔가 시킬 거다 라는 생각을 하죠. 저 선생님이 뭔가 재밌는 걸 해줄 거라고 생각하지 않잖아요. 해보지 않았으니까. 근데 한번 이제 해보면 아, 저 선생님 재밌게 하는 선생님은 알 수도 있지만 아예 모르는 상태에서 뭔가 우리가 가져갔으면 저건 뭔가 우리가 앉아서 뭔가 지금 집중해야 돼라고 생각하면 다 거부할 거기 때문에 근데 일단 몇 명이라도 네. 아니면 센터 선생님이라도 제가 그래서 평택에서 이제 센터 선생님하고 공익 선생님하고 나하고 하겠다는 한 명 넷이시라 그랬어요. 맞아요. 네. 그 안에서는 네네. 좀 참여권을 부여할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싫어 그러면 그럼 구경하는 것부터 시작해볼래 해서 그렇죠. 조금 네네. 그래서 그 다음에 아이들이 참여하는 게 그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현실적으로 그게 그런 시간이 저희한테 주어진 시간이 조금 길다면 충분히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참여권도 애들 보장해주고 뭐 이렇게 할 것 같은데 이제 정해진 시간 안에서 그래서 이제 다음번에 할 네. 때는 이제 1시간이 아니라 조금 더 시간을 상황에 따라 좀 길게 한다든지 그걸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구조를 바꿔야지. 구조를 딱 해놓고 거기에 아이들을 집어 밀어 넣는 건 그게 이제 인권 침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 틀을 좀 바꾸거나 방법을 달리 하는 것들을 좀 고민해 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것들을 말씀하신 것처럼 미리 사전에 그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이게 가능할 것 같아요. 지역 아동센터에서 여유 있게 그 특성비에 그런 걸 있어서 바라봐 줘야지. 수업에 이거- 넣지 말고 그냥 이벤트성으로 생각해도 좋으니 미리 사전에 공지도 하고 뭐 저학년들은 유치원 애들은 이제 부모한테 얘기해서 사실 저희가 이 아동을 부모 어른이 먼저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렇거든요. 애들은 알려주면 잘하니까 어떤 아이는 적어가더라고요. 엄마한테 알려줄 거라고. 나는 이런 권리가 있으니 나는 달라고 적어가더라고요. 아니, 근데 그게 제가 경험 여기도 마찬가지지만 그 강릉에서도 막 해봤지만 아이들이 그거를 왜 나의 권리를 선생님 왜 무시해요? 이런 쪽으로만 이제 생각을 하고 그렇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저는 가는 우리들도 그 권리에 대해서 아이들을 설득할 수 있는 그런 지식이나 어떤 사전에 이런 것들의 권리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가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제가 이제 그 구리시 같은 경우는 한 30분 일찍 갔어요. 네. 그래서 이제 말한 것처럼 미리 좀 게임을 좀 해보려고 선생님들하고 해보려고 했는데 구리시를 알려준 주소가 잘못된 거야. 딴 데 갔다가 여기 아니라고 그래가지고 돌아오느라고 못했는데 좀 사전에 좀 15분, 20분 정도 일찍 그게 또 가셔도 그렇지가 좋지 않아요. 않을까. 걔네들 프로그램이 다 있기 때문에 걔가 그 그러니까 프로그램 그걸 이제 때문에 사전에 이제 센터하고 아예 시작 전에. 네, 시작 전에 시작 전에. 협의를 좀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 친구들이 되게 빡빡해요 일정이. 그래서 이거 하고 이거 하고 이거 하고. 선생님들이 싫어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왜냐면 일찍 도착한 그러니까 거예요. 저희가 제가 수업 갔잖아요. 한 곳은 저 앞에 무슨 수업이 있을 때는 수업을 진행하고 있어서 저희가 수업해야 되는 장소를 못 기다리고 옆에 교실을 기다렸고 두 번째 간 곳은 간식을 먹고 있어요 애들이. 보통 그 그러니까 시간. 딱 간식을 먹고 있는 상태라 내가 딱 들어가면 애들이 간식을 먹느라고. 왜냐면 선생님 입장에 얘가 빨리 간식을 먹어 이걸 또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애들이 이제 그 간식 먹는 시간을 뺏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그 간식은 조금 자유로우니까 가서 눈 맞추고 아는 척하고 이렇게 얘기하고 막 그렇게 했는데 앞에 수업이 있으면 전혀 그런 게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도 수업 준비를 해야 되는데 정말 들어가서 순살같이 수업 준비를 해가지고 왜냐면 뭐 카드를 깔거나 우리도 그래야 될 시간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진짜 딱 맞춰서 끝나는 거예요. 3시면 3시 딱 맞춰서 끝나니까 저희가 그럴 시간이 되게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걸 한번 또그 상황마다 네. 센터마다 다 다르니까 맞아요. 예, 그건 한번 근데 전반적으로 최정 쌤 말대로 아예 진행 시작 전에 한번 가서 그런 것들을 좀 그 분위기를 조성하고 좀 선생님 이때 이렇게 와갖고 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말씀도 드리고 미리 얘기하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뭐 그걸 저희가 해도 되고 아니면 주최 측에서 해도 되고 뭐 사전 작업이 좀 필요하다는 네, 말씀이죠. 맞아요. 꼭 우리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요 문제는 그 사전에 센터나 그 사전에 강의를 요청하신 곳과 소통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나리꽃방 수업 때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 이야기예요. 나리꽃방 수업할 때도 저희들의 취지가 이제 있는데 그 취지를 잘 이해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우리가 하는 이제 수업 방식이라든지 뭐 좀 다른 거죠. 약간 심심한 거지. 뭐 그런 부분들도 좀 있고. 근데
이번에도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전에 먼저 이제 조율하고 인원은 10명에서 15명으로 이야기를 하되 센터별로 조금 인원이 더 많아질 경우에는 서로 이제 협의하면서 이야기를 좀 나눈다. 이런 식으로 좀 정리를 좀 해볼게요. 그리고 저희가 구글 설문지를 했던 이야기들은 조금 나중에 얘기하고 우리 그 경기도 여성가족재단에서 질문하신 것들이 이제 몇 가지가 있으니까 요거를 중심으로 먼저 이야기를 좀 나누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아이들이 가장 즐거워했던 장면, 상황은 어떤 것이었나요? 라는 것이 있는데 좀 뭐 수업하셨던 것 중에서 떠오르셨던 것들이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장 즐거워했었던 것, 상황, 어떤 것들이 있나요? 아까 조금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 영이 지금 아이들이 적어봤다. 나에게도 이런 권리가 있는지 몰랐는데 알게 돼서 엄마한테 얘기해 줄 거예요. 라면서 갔다. 뭐 이런 말씀 해주셨는데 네, 또 뭐 그런 기억에 남는 거가 있으신가요? 저는 고학년 가디언즈 할 때 이게 주사위를 그러니까 거기 나온 숫자보다 주사위를 높게 굴려야 그걸 앞으로 가는 전진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친구가 그런 카드를 전혀 뽑지 않고 그냥 주사위만 굴려서 이거를 잘 넘겨보겠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 도박을 하는 거잖아요. 자기는 그 해보겠다. 근데 이게 성공을 했어요. 너무 기뻐하는 거 그 순간. 근데 주변 친구들도 다 오 대단해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사실 별거 아니에요. 주사위 굴리는 건데도 불구하고 그 옆에 주변에서도 막 환호성을 지르고 막 너무 대단하다가 그 다음 친구는 했는데 그게 안 됐어요. 근데 그냥 그렇게 했는데 그거를 너무 즐거워하더라고요. 도박을 했는데 자기가 성공한 거를. 사행심을 역시 도박은 재밌군. 그래서 거기서 그 팀은 가디언 짤 때가 제일 좋았거든요. 분위기가 고학년들이어서 그런지 그때 엄청 즐거워했어요. 그 장면이 떠오르네 그 얘기하니까. 그리고 저학년들 할 때는 그 가족 카드, FM 카드 가지고 그 허진 쌤이 그때 풍선 갖고 놀았다고 해가지고 저도 그걸 해봤어요. 풍선 가지고 어떻게 놀았죠? 그러니까 비슷한지 모르겠어요. 얘기 듣고 저도 한 거라는데 애들한테 카드를 먼저 다 보여줬어요. 이런 카드들이 있어요. 가족 카드야. 거기 애들 눈을 익히게 한 다음에 가족 카드를 저쪽 끝에다가 다 펼쳐놓고 풍선을 치면서 가서 가족 카드 하나 집어오는 거예요. 두 팀이. 그래서 서로 가족 카드를 맞추는 거죠. 이렇게. 맞는데 만약에 여기 팀하고 다 다르게 갖고 올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서로 합의를 하는 거. 넌 이걸 주고 난 이걸 가져갈게 해가지고 맞추는 거예요. 4개를. 네 팀을 맞춰요. 그 신체 활동도 같이 하는 그런 거예요. 4팀을 맞추면 이제 그거 보는 거예요. 근데 애들이 막 풍선놀이만 재밌게 하는 줄 알았거든요. 나중에 끝날 때 이제 정리하면서 애들 가족 이름을 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 중에서 제일 말썽부렸던 애가 제일 많이 얘기해요. 그래서 쟤는 다 가져갔구나 지금. 네. 거꾸로 글씨하고 네, 그래서 이렇게 그 친구는 이제 그 안에서도 사실은 그 안에서 선생님들 이름이 제일 많이 불리는 아이고 심지어 제가 걔 이름 외울 정도예요. 그러니까 그 장난꾸러기구나. 장난꾸러기 친구인데 걔가 나중에 가족 이름을 거의 다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개해 주어야 하는 가족의 다양한 어떤 그 이름들을 아이가 놀이를 하면서 그걸 다 본 거죠. 보면서 자연스럽게 습득한 것들을 또 발견하기도 하고 하셨군요. 그렇게 해서 재밌게 그 수업할 때 재밌게 알더라고. 카드를 다 이렇게 깔아놓으니까 자기가 그거를 찾으려면 이 카드를 여러 번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 게임을 할 때는 애들이 자기들이 짜더라고요. 뭐 가지고 오라고. 가는 애한테 자기가 1번 카드 들고 왔는데 뭐였잖아요. 그럼 너는 뭘 가져와야 된다고 얘기를 해서 그 카드를 가져오게 하더라고요. 뭐가 그려져 있는 걸 갖고 와. 그러니까 두 타임을 뛰었는데 처음에는 막 갖고 왔는데 두 번째 타임은 자기들끼리 이제 앞에 애가 가져온 걸 보고 너는 뭘 가져와야 돼 라고 얘기를 해서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가족이라고 하는 다양성을 아이들에게 소개해주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놀면서 아이들이 너무 이렇게 편안하게 이렇게 습득을 할 수 있다는 것들이 참 좋네요. 네. 또 남은 그런 장면이나 상황이 있으셨나요? 좀 크게 얘기해 주시겠어요? 저는 초등학교 1학년 마이크. 1학년 친구들이었는데 저희가 월드프리징을 했거든요. 근데 딱 1학년들이 월드프리징을 하기에는 사실은 조금 어려울 수도 있으니까 처음에 하면서 아이가 이렇게 앉아가지고 하다가 너무 걔는 어려웠나 봐요. 그게 처음에는. 그러니까 이거 막 돌아가고 있으니까 선생님 안 돼요. 저 이거 못 끝나면 집에 못 가요? 아니야 집에 갈 수 있어. 아니 집에 갈 수 있지 나도 가야 돼. 막 이러고 있어요.
하는데 결국은 그 친구 1등을 했어요. 오. 결국은 되게 조용하고 얌전한 친구가 이렇게 처음에는 하기 싫어가지고 삐죽삐죽 하는 친구가 이제 조금씩 이제 올라가니까 그렇게 재미를 붙여가지고 하더라고요. 내가 1등 했다고 해서 확 끝냈던 게 생각이 어, 1학년도 월드 프리즘을 하네요. 네네. 근데 이제 할 줄 알죠. 할 줄 알고 근데 1학년들은 조금 월드 프리즘을 할 때 한 선생님이 한 팀, 두 팀까지는 가능한데 저희가 3팀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이제 조금 버겁죠. 그래서 이제 다른 선생님들이 오시거나 해가지고 좀 알려주시고 근데 이제 아이들은 1학년들은 잘 모르니까 계속 읽어도 잘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부르는 선생님 이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건 저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럴 땐 어떻게 해요? 저건 또 어떻게 해요? 계속 부르니까 정신이 없더라고요. 일단. 그래서 조금 저는 아까 인원을 좀 열명을 했던 게 그런 것 때문에 저학년인 경우에 월드 프리즘을 한다는 것도 저는 신기한데, 어쨌든 인원이 또 많아지면은 그런 부분들이 조금 부담스러운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또 게임마다 또 차이가 또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해요. 네, 그래도 어쨌든 조금 어려운 보드게임도 아이들이 놀면서 이렇게 하더라. 나라 같은 경우는 아이들 요즘에는 여행도 많이 다니기 때문에 아는 나라가 꽤 많아요. 여기 내가 갔다 온 나라. 여기서 뭐 있고요, 뭐 있고, 뭐 먹고요, 이렇게 이런 일을 하면서 하거든요. 그런 것도 있었어요. 제가 갔던 곳은 실제로 다문화가 많았어요. 그래서 어. 실제로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본인 나라 나온다고. 외모만 봤을 때는 정말 다 한국인이었어요. 근데 제가 그리고 한국어를 너무 잘해서 안 믿었어요. 근데 거기에 무슨 관련 단어들 막 이렇게 문장 나오고 이거 진짜 찐으로 읽더라고요. 그 언어를. 근데 오히려 여기서 나고 자란 애들도 있을 수 있고 영유아기 때 온 애들은 한국어가 더 편한 거죠. 그래서 약간 발음이 좀 어색한데 내가 뭐 안 믿어지는데 근데 저 맞아요. 제 고향 여기 맞다고 막 얘기하는데 제가 끝까지 안 믿고 왔거든요. 저 너무 한국어 패치가 너무 그 아이 표정이 생각나네 진짜. 여자애. 그 다문화, 그러니까 여러 아시아 문화를 저희가 그 보드게임을 통해서 소개받고 또 그거 가지고서 익히는 것을 이제 보드게임으로 하는 건데 실제로 다문화 가정들의 아이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또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그런 장면들을 만나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질문을 좀 넘어갈게요. 혹시 이거는 꼭 얘기하고 싶었던 즐거운 상황이 있었나요? 아닌가? 그럼 또 이제 얘기하다가 생각나시면은 말씀해 주시고요. 두 번째 질문은 아이들에게 게임에 대한 소감, 피드백 중에 기억나는 것이 있는지, 아이들의 피드백이나 소감 있으시면 말씀을 좀 해주시겠어요? 아이들. 평택 시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그 바오님 센터인가? 네. 거기 갔는데 다음 게 돌봄센터. 갔는데 이제 첫째 날, 두 번째 날 갔더니 이제 선생님이 그 아이들한테 들은 피드백을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이게 되게 생각을 많이 하게 하는 게임이다. 그렇지만 재밌다. 뭐 그런 얘기를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되게 생각을 많이 하게 하는 게임. 보통 그냥 하는 게임은 아니지.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할 수 있게끔 하지만 힘든 만큼 또 재미도 있었다. 이런 표현을 쓰셨다고. 네. 또 다른 피드백은? 저는 그렇게 놀이를 섞어서 이제 그런 활동을 한 센터가 하나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정말 아이들이 집중도 안 하고 막 이랬는데 두 번째 그런 방법으로 유도리 있게 조금 바꿔서 하고 난 후에는 센터장님도 그렇고 아이들도 그렇고 훨씬 집중도가 더 높았다고도 얘기하고 그렇게 하니까 더 이렇게 학습으로 느꼈다가 왜냐면 어려운 용어들도 많고 사실은 모르는 것들이 되게 많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되게 아이들이 쉽게 알 수 있었다고 하고 그중에 이제 다 그걸 저는 뭐 사대 권리도 다 알아야 된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냥 한 번에 그러면 제가 공부를 시키고 왔어야 되니까. 근데 이제 그런 것 이제 기본적으로 거기에 나오는 것들을 저는 빙고로 이제 아이들이 쉽게 알 수 있게 했거든요. 왜냐면 그걸 거부하는 아이들이니까 네, 사대 권리나 이런 것들이나 뭐 좋아하는 놀이 같은 걸 조금 섞어가지고 빙고판을 만들어 갖고 가서 했거든요. 그러고 나서 돌봄센터에서 이제 나와서 이제 그거 해주실 때 이제 아이들이 사대 권리를 이제 아는 아이들이 있었어요. 대답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분도 놀라시고 선생님들도 얘네들 그래도 그렇게 해서 이 사대 권리는 그래도 완벽하게 알았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셔가지고 예, 그런 부분이 되게 피드백으로 왔던 것 같아요.
사실은 어려워요, 권리가. 네, 근데 소감을 얘기 그거 안 해도 저는 현장 그 분위기가 음, 저만 맞아요. 알잖아요. 진짜. 그것도 분위기가 좋은 데여서 그냥 이런 면도 있었나 고 서로 다른 게임을 통해서 너무 즐거워하는 표정들 있죠. 맞아요. 지금 그게 생각나는 거예요. 막 환호성들 막 자기들끼리 막 하면서 막 이러고 맞아요. 그 소감 물어보면 재밌었어요. 애들은 너무 다르네. 막 거기 사춘기 시절에 애들이랑 아. 이걸 어떻게 표현하지? 현장의 그 분위기를 진짜 근데 사진으로 담자니 애들 표정을 담자니 또 초상권이 침해되고요. 아니 애들은 예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처럼 그 접대식으로 재미없는데 맞아요. 재미있다고 말을 안 하기 때문에 재밌으면 진짜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냥 믿고 왔거든요. 그 분위기를 믿고 아 그래 애들이 그래도 재밌게 1시간 했구나라고 그러고 그 온몸으로 느끼고 온 것 같아요. 진짜. 저는 이제 구리시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약간 센터하고 갈등이 있었어요. 제가 이제 아저씨라고 말하니까 그런 걸 정색하고 선생님으로 하라고 한 것도 있고, 전 놀이니까 좀 아이들에게 좀 자유롭게 했는데, 그 선생님들이 저는 이제 그 구리시 같은 경우는 너무 소리를 질러가지고 애들만 소리를 지르는 게 아니라 선생님도 제가 혼이 나갈 정도로 근데 애들이 소리 지르는 진정시키려고요? 아니 애들이 그냥 모든 말을 거의 뭐 이게 너무나 높은 도로 다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왜 그런가 봤더니 센터 선생님들도 소리 이렇게 지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 이제 이제 수업을 들어갔는데 어떤 애가 좀 자세를 약간 좀 이렇게 삐딱하게 앉았는데 소리를 지르는 것도 아닌데 선생님 밖에서 튀어 들어오셔가지고 소리를 저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다른 사람이 수업을 하고 있는데 근데 나중에 들어보니까 거기 외부 강사가 들어오면 그 센터 분들이 들어와서 그게 잡지 않으면 수업이 불가능한 곳이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 두 번째 시간에 제가 뭘 했냐면 권리 시작하든가 사대 권리 놓고 그 이제 거기에 맞는 사진 이렇게 그림 놓는 걸 했는데 거의 한 20분인가 그 정도는 아이들이 조용하게 그걸 이렇게 다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날도 이제 시작할 때 선생님이 우리가 안 도와줘도 되겠냐. 전 전혀 몰랐지 그 센터가 그런 분위기인지. 근데 아이들이 그날은 거의 60분 가까이를 진짜 정말 조용하게 웃으면서 재미있게 그 센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첫 시간 첫 번째 날고 첫날은 제가 전혀 그 센터 분위기를 몰랐으니까 정말 완전히 멘붕 상태로 진행을 했고 이제 둘째 날은 좀 분위기를 파악하고 준비를 이제 마음의 각오를 좀 하고 또 여기는 도저히 25명 못한다 나누자 해가지고 여러 가지 좀 이렇게 그런 걸 바꿔놓고 했지만 어쨌든 간에 정말 드라마틱하게 바뀌었거든요. 아이들이 수업에 집중하는 거라든지 가서 보더라고. 그래서 왜 봤냐 했더니 저게 불가능한 지금 장면이 애들이 조용히 지네들끼리 저도 별 말 안 하는데 아이들이 집중해서 하니까 근데 이제 안타까운 건 그런 변화에 대한 어떤 그런 얘기보다도 제가 나중에 들어보니까 뭐 선생님이라고 했네 너 아이들에게 너무 자유를 풀어줬네 뭐 이런 부정적인 피드백만 하셨더라고 센터에서 큰아들 전화 받으세요. 네, 그래서 저는 되게 그런 변화가 기뻤고 그리고 오히려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야, 그 센터에 더 나가야 되겠다. 특별히 선생님들하고 좀 보드게임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했어요. 그래요. 선생님 얘기 들으니까 확실히 아이들한테 자유를 그러니까 자유 말고 자율적으로 하게 놔두면 집중력도 올라가고 훨씬 더 잘하는 것 같아요. 그 부모가 제일 과소평가한다고 하잖아요, 자기 자신. 전 그렇게 안 하고 싶어갖고 그 말을 상기하는데 선생님 얘기 들으니까 그게 느꼈어요. 맡기니까. 근데 그게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것도 또 케이스마다 다 틀리겠지만 이게 저희가 갑자기 가는 거잖아요. 갑자기 가가지고 이렇게 약간 자유로운 분위기에 선생님도 적응이 안 되시고 왜냐면 보통 센터는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아이들이 강사 말을 잘 듣게 해야 되기 때문에 잡아야 되고 어느 정도 분위기를 그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런 생각을 다르다고 생각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되게 좀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유라는 게 저희는 어쨌든 학교에서 나가는 사람이 그쪽의 분위기도 어느 정도 맞춰줘야 하고 그래서 좀 쉽지 않은 저도 그렇게는 하려고 하지만 또 약간 고민이 되는 부분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전에 그러한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네네. 좀 돼야 될 것 같고 사실 그게 권리 침해다라고 좀 네.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그걸 뭐 갈등을 일으키자는 것이 아니라 네. 그런 문화를 좀 바꾸려고 우리가 지금 이 보드게임 하는 거지, 우리가 한 시간 수업하고 수업을 받으려고 하는 건 절대로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게 이제 전 좀 더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예, 내가 다른 것도 아니고 권리 교육을 하고 있는데 아이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일들을 예, 눈 뜨고 가만히 보고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서. 저희가 여러 가지 수업들을 하시잖아요, 선생님들께서. 근데 제가 이렇게 이제 이야기들을 좀 듣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훨씬 저희가 권리 교육을 그러니까 권리와 관련된 보드게임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아이들이 수업을 하고 또 보드게임을 하고 하는 어떤 그런 것 가운데에 권리적인 그런 민감성, 그 감수성을 가지고 바라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한번 정리를 우리가 해봐도 좋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권리라고 하는 것들의 관점에서 지금 아이들이 수업을 하고 또 보드게임을 하는 어떤 그런 정황이 어떤 거에 조금 이제, 좀 불편함을 주고 있는지, 저촉되고 있는지를 우리가 조금, 우리 나름대로 한번 정리를 해보는 것도 참 좋겠다. 그리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오히려 더 훨씬 더 실질적인 권리 교육이 될 수 그렇죠. 있겠다. 그게 자체가 권리니까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게 있는지 아니면 경기도라든지 센터에 해결할 부분도 있잖아요. 우리가 다 다 책임질 수는 없는 거니까 그 좀 구분을 해서 뭐 내년에 또 진행이 된다면 경기도 재단에 좀 얘기를 하고 그걸 통해서 지역아동 센터에도 얘기를 하고 그러면 서로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센터에 계신 교사 선생님들과 이런 보드게임에 대한 그런 보드게임을 실제로 플레이를 또 해보고 방금 우리가 나왔던 그 부분들 우리가 아이들과 그 수업을 진행하든지 그 센터를 운영하면서 벌어지는 다양한 상황들이 어떤 것들이 아동의 어떤 권리들을 침해하고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워크숍이나 이런 것들을 좀 해보는 것도 그러니까 이번에 저희가 한번 좀 정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느꼈을 때, 이거 좀 당혹스러웠던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조금 한번 추려보고,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그 센터를 운영하고 계시는 분들을 위해서도 어떤 같은 우리처럼 그런 눈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것들을 플레이를 통해서 이렇게 하는 것도 좀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세 번째 질문은요. 운영해 보신 놀이활동가 선생님들이 느끼신 점을 이거는 한 말씀씩 다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세범생님은 해보시면서 그 운영해 보셨던 그런 느낀 점 조금 말씀해 주세요. 너무 요번 여기는 수업이요? 요번 수업 하시면서 저는 솔직하게 얘기해야 되는 거죠. 표정이 아닌데. 네. 아닌가? 네. 모르겠는데. 솔직하게. 저는 개인적으로 초등학교 수업은 많이 해봤었잖아요. 그런데 아동지역센터 수업을 처음 해본 거죠. 근데 이제 지역아동센터. 지역아동센터 수업 처음 할 때 제가 이제 막 여러분들 들은 얘기는 아동지역센터 아이들은 지역아동센터. 지역아동센터 아이들은 산만하다. 거기 온 친구들은 좀 취약계층의 아이들이 많아서 수업하기가 어렵다. 요즘은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요. 저는 이제 그런 선입관이 이야기를 있어서. 너무 많이 듣고 가가지고 걱정이 많았었어요. 과연 그런 건가 싶고 우리 학교에도 물론 그런 친구들이 없는 것도 아니고 한데 갔는데 여기는 진짜 다른 선생님들이 겪어보신 거랑은 정반대로 뭐 손갈 데가 없는 아이들이었었어요. 다행히 제가 운이 좋았던 것 같기도 하고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고 하지만 여기 지역아동센터 아이들은 저학년인데도 너무 차분하고 제가 오히려 같이 간 선생님에게 여기 아이들은 보드게임에 최적화된 아이들이야? 뭘 이렇게 한 번만 달아들어. 그리고 막 자기들 알아서 응용도 해. 그러니까 본인들이 많이 해봤으니까 이 게임을 보면 응용도 할 줄 알고. 그리고 제가 응용한 거를 하니까 또 습득도 되게 빠르고. 그래서 제가 와 이거 내가 안 해봤던 게임을 내가 좀 바꿔서 했는데도 아이들도 또 똑같이 바꿔서 잘 이해하고 하네 하는 부분. 그래서 제가 스스로 반성을 하는 시간은 그거였어요. 이 어른의 선입견이 진짜 더 오래가고 바뀌지 않는 거구나. 근데 우리 아이들이 너무 사랑스럽고 거기 들어갈 때 선생님들이 한 3분인가가 우리 딱 들어갔는데 이러면서 너무 밝게 반기시는데 저희도 나이가 한두 살 이제 많잖아요. 그러니까 딱 보면
저 인사가 가식적인 건지 정말 진심에서 반가워서 하는지 정도는 느끼잖아요. 근데 정말 반갑게 저희를 맞이해주시 저희가 너무 깜짝 놀랐어요, 갑자기. 그래서 그 기운에 아이들도 너무 밝고 잘 있지 않았나. 그러니까 선생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아동의 권리 침해했다 뭐 이런 말씀이 그 지역 아동센터 아이들에게 맞지 않았어요. 아이들이 이미 선생님들이 권리를 다 충족시켜주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걸림돌이 되는 행동을 하는 아이들도 없었고 선생님들도 그렇게 행동 안 하셨던 기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도 밝고 예, 자유롭게 우리가 뭐 억압적으로 막 야, 뭐야 뭐 이렇게 해야 돼 뭐 이러지 않았는데도 탁탁탁탁 알아서 하고 뭐 갈 때 되면 가고 저희도 이게 오고는 애들도 별로 없긴 했지만 갈 때 되면 알아서 가고 인사하고 뭐 정말 자연스러운 분위기에서 제가 좀 반성하는 시간을 갖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었던 수업이었습니다. 네. 수업이 아니라 놀이였습니다. 그래. 짱. 저는 뭐라고 했는지 기억은 안 나는데 저 그렇게 많이는 가보지 않아서 두 번 정도 갔으니까 이제 아이들이 근데 거기도 아이들이 이제 1학년만 구성된 아이들이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거기는 이제 돌봄 선생님이 아이들 많이 돌본다는 그런 쪽으로 많이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도 선생님 말 잘 듣고 근데 이제 좀 이제 뒤늦게 온 아이들은 남자애들이 이제 축구하고 온 아이들이 그런 아이들은 조금 이제 더 자유분방했던 것 같고 그 아이들하고는 크게 수업을 할 시간이 없어가지고 잘 모르겠는데 그거 외에 같이 수업했던 친구들 같은 경우는 선생님이 하라면 하고 말 너무 잘 듣고 진짜 그냥 이게 그냥 1학년 교실 같다 생각했거든요. 그냥 정말 1학년 딱 교실이구나. 중국과도 맞아요? 사람마다 보는 관점이 다르니까. 딱 교실이구나 정말 저 아이들. 그러니까 뭐 선생님이 좀 대중에는 선생님이 좀 관심이 없나 이런 생각 하긴 했었는데 그래도 여기도 되게 선생님들하고 아이들하고 좀 잘 어우러져 있지 않나. 본인이 어쨌든 1학년들을 이 중심인 곳이어가지고 네, 1학년만 있어요. 1학년만 있으니까 그러니까 약간 좀 분위기가 네, 분위기가 나쁘진 않은데 그렇다고 막 애들이 이렇게 막 집중되고 막 티나고 이런 건 잘 모르겠었는데 그냥 이제 1학년 아이들은 어쨌든 자기만 세상에 있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그거에서 잘 하더라고요. 시작하는데 10분 걸려요. 가위바위보에서 순서 정하고 가위바위보에서 팀 정하고 팀이 마음에 안 들어 난 쟤랑 하고 싶어 그럼 업차라 대차라를 10번씩 하고 해서 시작은 거의 10분 걸려요. 근데 재밌었을 것 그게 다 같아요. 재미. 네, 저희는 이제 놀이니까. 그거를 다 못하게 하고 그냥 졸 선생님들이 짜놨더라고요. 여기부터 이제 좀 근데 여기 초등학교는 선생님들이 그냥 컴퓨터에만 앉아 계시고 전혀 터치를 안 해요. 만약에 뭐 약간 튀는 행동한다, 카드를 구긴다 이 정도만 선생님이 와갖고 약간 보면서 그래도 제재라고 거의 저희한테 그냥 맡겨놓은 그거여가지고 웬만한 건 진짜 생각보다 분위기가 너무 네, 다르네. 우리 선생님들이 아예 들어오지 않으셨어요. 중간에 사진 찍는 정도. 그리고 오히려 어떤 사진 선생님은 몇 번 찍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세 분이 계시면 이분이 한 분 들어와서 한 번 찍고 이분이 들어와서 한 번 찍고 이분이 들어와서 한 번 찍고 끄시고 어떤 선생님 같은 경우는 요청하지 않아서 들어와서 같이 게임도 하고. 전혀 다르다. 되게 저는 진짜 진짜 선생님 모습하고 아이들의 모습이 그려져요. 예. 근데 우리는 딱 똑같아. 거기는 조금 심해가지고. 아니 사진도 얼마나 많이 근접 촬영을 하는지 나중에 좀 막 이러고 아이들한테 계속 찍더라고요. 그래서 왜 저럴까. 네. 여러 가지 좀 그래요. 어려움이 있었어요. 나나쌤. 저는 정말 처음 갔다 오고 난 후에 멘붕 와가지고. 멘붕도 왔고 정말 가기 싫다. 너무 가기 싫다. 너무 일에 너무 양쪽이 다 막 그런 거여가지고 이걸 진짜 어떻게 해야 되지? 저 선생님들 왜냐면 그리고 또 애들한테 이제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면 하기 싫다고 잠깐 쉬어도 돼 이런 걸 하는데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저 사람 왜 저래? 되게 못한다 생각할 거고 왜냐면 본인들이 이제 생각하는 그게 있으니까 그래서 나 갔다 와서 너무 무능해 막 자책도 엄청 많이 하고 너무 잘하신 거예요. 그래서 엄청 막 이랬는데 그걸 이제 마음을 바꿔먹고 어차피 난 가야 하니 아이들한테도 이걸 억지로 하는 것보다
즐겁게 아이도 즐겁게 나도 즐겁게 하자. 그래서 이제 뭐 피드백은 안 좋았을지는 모르겠지만 네, 그런 것들을 제가 하면서 이제 준비를 하고 생각을 하고 또 아이들하고 그 자체회의를 하면서 느낀 게 아이들의 그 기준에서 내가 이 아이들을 설득시켜야 되고 어떻게 하면 설명을 해주고 안 한다고 하는 그 결론은 아이들이 내더라도 해야 되는데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 왜냐면 제가 훨씬 더 많이 알고 있어야 아이들한테 어떤 대답으로 할지 모르잖아요. 그거를 이렇게 하는데 정말 황당한 질문들이 엄청 많았거든요. 그래서 또 그런 부분에 내가 조금 더 역량 강화를 해야 되겠다 내 스스로 그렇게도 했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 활동가 이기를 잘했다. 그렇지 않았으면 나는 가서 정말 이 선생님 왜였어 센터에서 뭐 이런 사람을 보냈어요. 심지어 이런 소리까지 들을 만큼 정말 엄청난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랬는데 놀이 활동가여서 이것들을 잘 이렇게 풀어낼 수 있었다. 그래서 보도를 이쪽에서 준 거니까 이 보도를 내가 활용하지만 유도리 있게 수업도 가능하지 않을까? 우리 앞으로 이렇게 해봐요. 스터디도 해볼 수 있는 그런 생각도 좀 들었고 근데 이제 마지막에는 선생님들이 커피도 주셨고 아이들이 갈 때 이제 그랬던 아이들이 이렇게 간식도 이거 드세요 막 이러면서 몰래 챙겨주고 이래서 참 보람된 네, 모두 수업을 하고 왔다. 네. 마무리가 너무 좋았네요. 네. 시작은 너무 개인적으로. 어려웠지만 정말 가기 싫었어요. 네, 그만 비까지 오고 주차할 때가 맞아, 지역 앞선을 센터가 갔다 오죠. 채울 주차장에 데가 비가 없어요. 어마어마하죠. 네. 간 날 비 온 날이 너무 많아가지고 네, 그래서 오는 날도 막 3시간, 4시간 이렇게 걸리니까 이런데 저 아이들과 만나는 게 너무 즐거운 사람인데 무섭다 그 정도였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애들의 기대가 노는 날인데 본인들이 원하지 않는 그런 것들이 이제 들어왔을 때 아이들이 그만큼 화를 내고 저항을 할 수 있다는 게 저는 거기는 아직 살아있는 곳인 거죠. 근데 만약에 그런 거 얘기하지 않고 내가 이 불만 일으키는데도 워낙 뭐 강압적인 그런 분위기라고 하면 그걸 뱉어내지 못했을 거예요. 근데 어쨌든 그런 것들을 다 이제 수용해 주시고 수용해 주신 상황에서 또 놀이로 그걸 전환하셔서 또 그런 것들을 잘 마무리까지 하셨던 것 같아요. 네. 저는 늘 느끼는 거지만 아동 권리에 관련된 모든 활동을 할 때면 아동 권리에 대한 거는 어른이 더 어른들이 먼저 더 알려야 되고 어른들한테 부모들한테 더 알려야 되고 많이 배워야 된다고 생각했고 저도 우리 조리만큼 너무 현장 반응이 너무 좋아서 매번 뿌듯했고 항상 아이들하고 뭔가를 하면 더 배워와요 아이들한테. 저렇게 고학년이어도 아이들이 저는 그 선입견이나 이런 거는 저도 나름 이제 때가 묻은 어른이니까 있는데 저는 그럴수록 그냥 그 아이라는 그 특징 있죠. 정말 생물학적인 특징에 입각해서 해석하려고 노력하거든요. 그래서 놀랍지도 않아요. 저 아이가 내가 저 아이에 대한 선입견을 갖고 있으면 이거 했을 때 이런 반응하면 이럴 줄 알았어가 되는데 오히려 저는 그 순수한 거에 너무 빠져가지고 아이들의 그 순수한 반응에 그래서 제가 더 많은 에너지를 얻고 오는 수업이었거든요, 진짜. 시간이고 뭐고 다 상관없이. 그래서 좀 그런 것들이 인상적이었던 수업이었어요. 네. 이제 평생 같은 곳을 갔는데 아이들이 너무 좀 기다려주고 두 번째는 기다려주고 우리를 기다려주고 같이 게임을 너무 잘해서 권리 시작 카드 같은 경우도 더 즐겁게 하고 더 하자고 막 계속 그러고 아이들이 그리고 저는 이제 같이 하는데 저한테 대해서도 막 같이 뽑아주고 얘기해주고 또 제가 이제 사진 나니까 서로 즐겁게 막 장난치면서 화나는 웃음으로 이렇게 해주는 게 제가 더 즐거웠던 수업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그리고 여기는 사실 제가 가고 싶다고 세범쌤한테 저 데려가달라고 사실 그래서 갔거든요. 근데 너무 그래 잘했다. 그렇게 말한 내가 너무 잘했다라는 생각이 전화 우리 허재쌤한테 좀 다시. 저도 막디는 지금 이곳이 된 게 너무 좋았어요. 진짜로. 왜냐면 거기서 제가 얻는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런 모습 맨 처음에 1회차는 그랬지만 예, 즐거웠습니다. 아, 선생님 마무리 쓴 거 보니까 저는 네. 예, 마지막에 굉장히 잘 예, 즐거웠고 그래서 잘 끝난 것 같아서 보내 저도 너무 다행이다. 그런 생각이 네. 똑똑한 남자아이들이 마지막 수업이라고 하니까 아쉽다고 그러고 더 했으면 좋겠다고 하고 그런 반응들이 남아요, 기억이 진짜. 그 아이들도 뭐 꾸며서 얘기 못 하잖아요, 사실. 아무리 고학년이어도.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많이 인상이 됐어요. 그래서 딱 갔을 때는 아이들이 막 선생님 막 이러다가 갑자기 시간만 하면 말도 안 나고 그게 생각이 나네요. 아, 그래요. 초보가? 저는 좀 전체적으로 조금 아쉬웠어요. 그러니까 제 판단으로는 이거를 그러니까 아동 권리를 목적으로 나아간 것도 이제 어쨌든 제 안에서는 성공을 못한 것 같고, 그러니까 놀이도 약간 그러니까 하면서 제일 힘들었던 부분이 아이들하고 내가 차라리 이 시간 놀았으면 이거 더 즐거울 텐데 얘랑 놀아서 더 즐거웠을 텐데, 그러니까 이 보드 게임을 해야 한다는 그런, 그러니까 이걸 해야 되는 거잖아요. 가서 어쨌든 이걸 하려고 간 거니까 해야 되는데 아이들이 거부할 때 이거 하고 싶지 않아요. 이렇게 거부하는데 그 거부할 때 제가 어떤 반응으로 아이를 대해야 될지가 너무 당황스럽더라고요. 왜냐면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그 시간 정해졌기 때문에 이걸 해야 되고 이 아이가 안 할 때 이 아이가 하지 않을 게 없는 건데 우리가 놀면 이 친구가 안 할 때 다른 게 할 게 있잖아요. 근데 이 보드게임 안에서는 이 친구가 당장 이걸 안 한다고 하면 다른 걸 내줄 게 제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걸 내주거나 뭐 나랑 둘이 놀거나 뭐 이게 전혀 안 되는 상황이니까 너무 부담감이 크더라고요. 그리고 일단 남의 동네잖아요. 편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 사람이 이걸 어떻게 바라볼까 저는 걱정이 됐어요. 왜냐면 우리가 시행시하고 나간 거잖아요. 그러면 뭔가 이렇게 평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것들을 왜 왔어? 이렇게 받으면 안 되니까 그런 중압 저한테는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좀 잘해내야겠다고 좀 더 컸나 봐요. 그것 때문에 좀 많이, 그러니까 아이들이 손해를 봤죠. 제가 그런 마음을 안 먹었다면 되게 아이들한테 더 집중했을 텐데 제가 그런 마음을 먹어서 아이들이 조금 손해 봤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이걸 집중해서 아이들한테 할 수 있을까 연구하는 거 일주일 전에 이 게임을 어떻게 내가 재밌게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이 게임 어떻게 재밌게 해서 아이들이 하기 싫어요. 중간에 이런 말을 말을 안 할까. 재미없어요. 이런 말 안 하게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 이거를 너무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에 이렇게 그러니까. 근데 그것만 하지.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물론 그게 전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잘하는 친구들도 되게 많았을 때 그런 친구는 잘하니까 걱정이 안 되는데 이제 하기 싫어요. 이런 단 친구는. 한두 명이라도. 한두 명인데 그 친구는 이제 항상 중간에 하기 싫어요 말을 하기는 해요. 근데 이제 그 순간 내가 걔한테 대처해줄 말이 없는 거야. 하기 싫으면 어떻게 그러니까 하기 싫어할 때 걔도 나한테 정답을 원하는 건 아닌데 내가 뭔가 그걸 잘 넘어갈 수 있는 말을 해줘야 되잖아. 뭔가 그 말도 되게 강압적이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거 해야 되니까 내가 생각할 때는. 그래서 조금 이렇게 그런 부분에도 부드럽지 못했고 그 친구가 계속 집에 오면서 또 걸리는 거예요. 내가 재밌지 못했는데 어떡하지? 막 이런 마음이 저한테 있던 거예요. 그리고 그 한 사람, 그 한 명의 아이, 그 한 아이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초록 같은 경우에는 계속 이제 놀이활동가로 이제 있으면서 이렇게 수업이라고 하는 형태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늘 아이들을 만날 때, 그냥 우리는 놀이판이라고 하는 곳은 아이들이 원하는 재미있는 걸 하도록 하는 곳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언가를 목표를 두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이끌고 가는 게 아닌 거야. 우리가 하는 놀이 활동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데 이거는 지금 수업이라고 하는 어떤 형태 속에서 저희가 이제 가다 보니까 목표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그 목표라고 하는 거를 정확하게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 이제 놀이 활동가로서 그런 딜레마가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것이 딜레마이기도 하고, 워낙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정체성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갈등이 생기는 거지. 그런 분이었을 거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그리고 권리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아이가 하고 싶지 않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걸 허용해 줄 것이냐, 그 수업이라고 하는 그 상황 속에서 이런 부분들이 놀이활동가이기 때문에 훨씬 더
더 많이 이제 고민이 됐을 거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리고 그런 놀이 활동가가 수업이라고 하는 어떤 형태로 나아가다 보니까 더 그것들이 그렇고, 또 이제 권리라고 하는 부분의 속성상 사실은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되게 민감화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안 돼, 해야 돼, 이렇게 하기가 어렵잖아, 권리라고 하는 부분들이.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는 고민을 해준다는 것 자체가 너무 고마운 일이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그 아이, 그런 부분에서 본다면, 어, 일반적인 분들보다도 우리 놀이 활동가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수업을, 이 수업이라고 하는 그런 형태를 훨씬 더 조금 깊게 고민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아까도 이제 솜사탕이 맨 처음에 이제 서두에 얘기했지만, 어떻게 하면 아이들이 스스로 선택해서 이 일들에 적극적으로 들어오게 할 수 있을지, 그런 어떤 환경은, 가장 적합한 환경은 무엇일지, 이런 것들을 좀 더 진지하게 고민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네. 뭐 그래서 아이들이 그 이제 하기 싫다고 할 때 좀 지켜보고 있다가 또 나중에 또 자기가 마음에 받고 들어올 수 있게 하는, 그것 때문에 센터하고 갈등하는 건 저는 매우 좋은 일이 아닐까 싶어요. 그리고 그런 게 저는 권리 옹호자가 가져야 될 자세라고 생각이 들고, 그것 때문에 혹평을 받는다면 저는 자랑스러워할 일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것 때문에 만약에 그런 추리가 듣지 않으려고 뭔가를 하는 걸 결국은 이제 그거는 이제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뭐 놀이 정신이든 권리든 둘 다 위배되는 거기 때문에, 그건 이제 어떤 그 옹호자가 아니라 다른 뭔가가 되겠다고 생각이 들어서, 저는 그런 갈등을 하겠다고 나서는 사람이 좀 옹호자라고 좀 배웠거든요. 그래서 너무나 훌륭한 일이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걸 하면서 이거는 그 한두 번 프로그램을 할 게 아니라 그냥 센터에서 이게 그 가랑비에 옷 젖듯이 아이들이 권리를 이해하도록 기획이 됐으니까, 이거는 뭐 강사가 나가는 것도 좋겠지만 궁극적으로는 센터에 계신 분들이 좀 배우셔가지고 거기서 아이들하고 꾸준히 하는 방식으로 가는 게 아이들에게는 최선이지 않을까. 그리고 센터에 계신 분들도 그 권리라고 하는 건 저희들도 까딱하면은 그 엇나갈 수 있으니까, 그분들도 이게 놀이라는 방식으로 아이들과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본인들도 계속 그걸 상기할 수 있으니까, 물론 저희들처럼 특별히 이제 간식을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식은 우리 센터에 계신 선생님들이 좀 그걸 좀 충분히 익히셔가지고 아이들하고 하는 그런 방식도 어떨까. 그게 아이들에게 이게 좀 차분히 이 내용이 아이들에게 스며들려면 그런 방식도 좀 고민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원래 이것을 시범운영을 할 때 지역 아동센터의 분들 대상으로 하셨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때 지역 아동센터의 직원분들이 교육을 받으셨고, 지역 아동센터마다 이 보드게임을 한 세트씩 이제 들여가지고 거기서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디자인 되었다고 그렇게 얘기도 들었어요. 근데 시범 사업을 거기서 했죠. 시범 사업을 이제 그렇게 진행을 했었다는 이야기 들었는데, 정말 저희들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이 마중물의 역할이었으면 참 좋겠고, 그리고 또 내년에는 경기도 여성가족재단에서 그 각 센터에 계신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 수업들, 양성가정을, 강사 양성가정 같은 것들을 좀 참여하시고, 그렇게 해서 직접 하실 수 있도록, 또 우리가 요번에 너무 힘들었잖아요. 멀리 간다고. 지금 막 갈 때 3시간, 올 때 3시간 뭐 이런 식으로 걸리셔서 너무 힘들었는데, 각 지역마다 정말 그 많은 분들이 좀 양성이 돼서 그 지역은 그 지역 사람들이 커버할 수 있도록 하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도 좀 드는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저기 그 평택 같은 경우는 그 구리시는 들어오래도 안 들어오셨어요, 선생님들이요. 이건 좀 그 같이 좀 해보자 그랬더니 자기 절대로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교사들도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여기는 애들도 많았지만. 근데 이제 하고 나서 그 이게 만들어진 원리를 이해하시더라고요. 이게 강의가 아니라 이렇게 놀이를 통해서 아이들이 정말 자연스럽게 이걸 알게 되겠군요. 이거 너무 훌륭하다. 아무리 설명해도 몰랐는데 한 번 게임을 하고 나니까
그때는 이분이 믿으시더라고 그 말을. 그래서 센터에 계신 분들하고 꼭 그런 과정을 좀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더더욱 들었어요. 네. 그래, 마지막 질문 해주셨던 거요. 현장에서 지원되었으면 하는 것, 아이들에게 사전 안내와 동기부여, 플레이 시간 공지 등. 이거는 저희가 앞에서 이제 먼저 이야기를 나눴던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그래서 동기부여가 아니라 아이들의 의견을 묻는 네, 거죠. 사전에 아이들에게 의견을 묻는 거에 대해서 그런 이야기들을 조금 이제 앞에 이야기로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기, 한 가지만 더. 네네네네. 왜 교통센터에서 나오셔가지고 10분가량 그 아동권리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저만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는 몰랐거든요. 나오시는 거 그때 누군가가 올려주셔가지고 알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하나의 그 잘 이렇게 알고 저희가 진행을 하면 그런 부분은 그분들이 오셔서 해줄 거예요. 저희는 놀이로 아이든가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누가 나와서 또 했었어요? 네, 10분씩 우리는 그거 오고시에 있었어요. 남자분이. 남자분이 그거 오셔가지고. 안 하려고 이거 만든 건데. 사회복지사라는 분이 나오셔가지고 어. 너희들이 뭐 사대 권리가 있다. 이 사대 권리에 대해서 얘기하고 간단하게. 네, 진짜 간단하게 얘기하고. 네, 사실 저희는 없었어요. 그래서 네, 그런 저희도 것들이 없었어요. 있다면 저희하고 소통을 좀 하셔서 그런 것들을 좀 잘 알고 전체적인 거를 저희가 알고 하면 선생님들이 만약에 얘네들 왜 와가지고 관리한다고 와가지고 왜 놀고만 하고 놀고 막 마음대로 내비두고 이랬어도 그분이 오셔서 그 부분은 그걸 했다고 하는 거는 그 주최 측이 보드게임을 모르셨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라고 생각해요. 아니, 근데 그거는 센터에서. 센터, 그러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게 아니고, 진행하신 그거는, 분이 이게. 아니, 이것과 이것의 연관성을 네. 생각하시는 게 아니라, 그냥 그거는 독자적으로 이렇게 독자적으로 그냥 하는 하신 거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거와 다른 걸 붙이면 말이 되는데, 네. 그거와 이 보드게임 붙였다는 거는 보드게임에 대해서 잘 모르셨다는. 그러니까 이제 어떤 네. 센터의 상황이 있으셨을 것 네, 같아요. 네.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어쨌든 저희 수업과 같이 연계가 될 때에는 무조건 전반적인 내용과 같이 연계된 상황 속에서 들어갔으면 좋겠다라는 네, 그런 맞아요. 말씀인 거잖아요. 제가 그러니까 봤을 때는 그거를 몰랐어요. 모르는데 그러니까 통보를 받고 오실 거라고 저한테 미리 얘기했어요. 5분 정도 어떤 분이 오셔서 어느 과에서 오고 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 선생님들도 그냥 통보받고 그냥 맞아요. 시간 내주는 거구나. 그러니까 저한테 미안해 하더라고요. 왜냐면 제 시간인데 와갖고 5분을 뺏어가니까 미리 그래도 얘기는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은 저한테 이제 양해를 구하셨어요. 네. 이제 수업을 하시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어쨌든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그것들이 앞뒤가 좀 연결되어질 수 네. 있도록 하는 것이 연습겠다. 그거 물론 센터에서는 통제할 수 없는 거지만 그 윗선에서 얘기가 좀 됐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다음번에 좀 그게 좀 정리가 좀 네네네. 있다는 거죠. 네, 그런 부분들, 네. 그래서 주셨던 이야기들이 있는데, 저기 오유정 선생님, 저희가 주셨던 질문들 지금 듣고 계시나요? 주셨던 질문에 대해서는 저희가, 답을 좀 드린 것 같은데, 혹시 또 더 듣고 싶으신 내용이 있으실까요? 뭐 문자를 주시거나, 그러시면, 거기에 대해서 또 저희가 이야기 나눈 거를 통해서 또 궁금하신 지점이 또 있으실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은, 네. 네. 겪었던 일들과 느낌을 자세히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말씀해 주신 내용을 잘 갈무리해서 내년에 진행 상황에 반영을 하도록, 빨리 지나갔네. 잠깐만요. 잠깐만요. 채팅을 해서, 네. 네, 내년 말씀해 주신 내용들 잘 가무리해서 내년에 진행 상황에 반영할 내용들, 블로그에 홍보할 자료로 전달할 내용들 이렇게 정리했어요. 네, 감사드리고요. 그러면은 뭐 저희한테 필요한 사진이 필요하신가요? 저희들이 오늘 립스틱을 좀 바르고 오긴 했는데 안 바르었어? 네, 뭐 다른 필요한 자료 같은 것들 저희가 같이 모일 수 있는 시간이 오늘인데 뭐 저희들 단체 사진이라도 하나 찍을까요?
아, 네네네. 활동 사진은 구리센터에서 받을 예정이시군요. 네, 그러면, 혹시 단체 사진? 좋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단체 사진 하나 네. 단체 사진을 그럼 찍어가지고, 저기, 화면 캡처하세요. 문자로 보내드릴게요. 네, 주시면 좋아요. 네, 알겠습니다. 저 그러면, 저기, 오지 학생님, 이렇게 평가를, 그 시간을 맞춰도 될까요? 네. 안녕! 우리 안 보일까? 네, 온라인 끝? 네, 끝. 네, 고맙습니다. 네. 그 소리가 안 들리세요? 카메라가